긁어 부스럼. 첫 번째 사진인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뒤끝이 좀 있는 분인데요. 이거 뭐 인터넷에서 태고 시절부터 돌아다녔던 이런 짤방인데요. 조작인가요?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거 예전부터 많이 봤던 짤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이런 말 하기에는 본인이 지록 위마의 대표적인 분 아닐까요? 본인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에 대한 해명도 보세요. 그에 대한 해명도 뭐 어떤 분을 돕다가 하게 됐습니다 같은 이런 해명을 한다든지 굉장히 뭐 침소봉대하는 화법으로 본인의 의혹에 해명해온 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진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아닐까, 침소봉대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긁어부스럼이다 이런 거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본인이 이 2심 재판에 고무돼 가지고 이걸 기정과 사실화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법원 판사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보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진 픽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댓글로 Q&A 해주시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 이준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Q&A 시간인데요. 지금 이 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확인 후에 답을 해드리고 있고, 사전에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준스톡 앱을 통해서도 질문 주시면 확인 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질문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자,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 관련 질문이 많네요. 자, 생일 촛불 불었나요? 준스톤 미역국 먹었나요? 예, 미역국은 오늘 미역국이 아니라 된장국을 먹었던 것 같은데 점심때 된장국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일 촛불은 오늘 한 3번 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주체가 케이크를 갖다 주셔서 3번 불었고요. 오늘 오니까 굉장히 다양한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뉴레더에서도 저한테 뭐 케이크와 이런 선물도 주셨고요. 이게 뭐 이 방송에 술이 나왔던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게 좋은데이의 그 변형 제품이겠죠? 예, 좋은데이. 자, 이게 위에는 좋은데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준석데이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좋은데이가 무학소주였던가요?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지 확인해 보면요. 예, 우리 마산 하포구의 최영두 의원님입니다. 예. 전화번호 가리고 최영두 의원님, 우리 과방위 간사로서, 그리고 또 우리 또 저와 또 당대표 시절부터 많은 인연을 갖고 있는 우리 최영두 의원님이 또 이런 특별 주문 제작한 이런 술을 보내주셔가지고 나중에 좋은 분들과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영두 의원님을 잠깐 홍보해드리자면요, 마산을 뭐더라? 이게 최영두 의원님이 그 과방위 할 때마다 앞에 붙이신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중해 도시, 그리고 AI 도시가 되기 위한 뭐 마산입니다. 뭐 그런 거인데 제가 정확히 못하겠네요. 나중에 과방위 보시면은, 예, 마산을 AI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영두 의원님이었습니다. 그 좋은데이, 특수 제작된 좋은데이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이 이게 의원님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는 입장인가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죠. 사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반헌법적 행위라 생각하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근데 지금 임명되면은 과연 민주당에게 아니면 범야권이 생각하는 탄핵 인용에 도움이 될까는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와가지고 한 2주일 정도는, 3주일 정도는 적어도 심리를 다시 해야 될 텐데, 그럼 그 사이에 무정배, 이미선 두 분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나중에 AI가 의사가 나오면 의사 면허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 면허가 2000 몇십 년까지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건데요. 의사 면허, 저는 이제 어제도 지난 주말에도 토요일에 의사분들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모든 직군에서 AI가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할 텐데요. 적어도 의사들도 가장 먼저 영상의학, 그리고 임상병리, 그리고 진단의학 뭐 이런 쪽부터는 아마
조금씩 AI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다만 이 말이 뭐냐면은 AI 때문에 그런 의사분들이 필요 없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한 분이 단위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의사분들에게는 그런 AI 어시스트를 받으면은 오히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AI에 대한 부분을 좀 어디까지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지를 미리 논의하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탄 주민이신데 정확히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동탄 구동 같은 동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같은 동인가요? 근데 민주당에서 현수막 맨날 다는 거 꼴도 보기 싫습니다. 동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안 그래도 오늘 저한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너무 밝아서 안 보이나요? 예. 이게 뭐냐면요.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 1단계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대해 가지고 2025년 4월 입찰 공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동탄 트램, 네, 동탄 도시철도가 이제 동탄 트램인데요. 동탄 트램이 이제 입찰 공고와 사전 심사 평가에 조달청에서 들어가고요. 화성시에서 현장 설명을 하면서 이제 동탄 트램에 대한 건설 사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공사계약 요청이 화성시에서 조달청으로 들어간 상태고요. 앞으로 동탄 도시철도, 예, 동탄 도시철도, 동탄 트램입니다. 이게 이제 발주돼가지고 동탄 이신도시의 교통이 확연히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램은 제가 끝까지 공약한 대로 제가 챙기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도권 지방 불균형 해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뭔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저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광주 같은 데는 그 복합 쇼핑몰 같은 게 없어가지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 됐는데요. 옛날에는 쇼핑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불편이 크긴 했는데 요즘은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면서 지방에서도 어떤 공산품이나 물건을 사쓰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화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도 물건을 사러 간다기보다는 문화를 즐기러 가는 것인데, 그럼 문화를 즐길 공간 자체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지적 사항이겠죠.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는 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순천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보니까 같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한 기대치나 목표치가 더 낮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저는 교육에 있어가지고 교육 격차 해소하는 게 굉장히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재건축 재개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제가 지금 상계동 주공아파트 1단지부터 19단지 중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이 된 8단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사실 5층짜리 원래 아파트였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이제 수익성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건데요. 제가 뭐 상계동 익숙하니까, 동탄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할 아파트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동탄은 다 새로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단지, 예, 이런 쪽이 이제 재건축하기에 좋다 해가지고 5단지, 6단지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6, 7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 건축비가 거의 5억 가까이 나와가지고 합쳐서 그러면은 금융비용까지 해가지고 12억 가까운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노원역 바로 앞에 15억짜리 아파트가 나올까를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어려운 건데, 재건축 재개발은 옛날에는 안전진단만 쉽게 해주면은 결국에는 사업성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서울의 그래도 인서울인데, 서울의 북쪽 끝이지만 상계동에서 그런 재건축의 사업성이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러면은 상계동에서 이제 지금 250% 정도 용적률 적용되는 거를 막 준주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높여줘야지만이 이 사업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과연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몇만 세대 있는 게 2배로 늘어나게 되면은 과연 그런 식의 수요가 서울에 존재하겠느냐. 오히려 그러면은 재건축을 서울에 너무 고밀도로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별내나 별내 아니면 다산 아니면은 저 양주, 옥정 이런 데 있는
사시는 분들 아니면은 의정부 밀락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상계동이나 이런 쪽으로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역설적으로 양주 옥정이나 아니면 밀락에 집 사신 분들 아니면 별내에 나갔던 분들 다산에 이제 나갔던 분 이런 분들이 거기를 제값 주고 이제 집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서울 안에 이제 재건축이 그렇게 다량 준주거까지 올려가지고 공급되게 되면요. 그러니까 최대한 용적률을 너무 높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데 그러려면 사업성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건축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이 갈수록 지금 좀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냥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지금 당장 재건축 재개발이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상계동의 주공업단지를 5, 6억씩 주고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꼭 돼야지 되는 상황이긴 한데 또 하자니 수익성이 그렇게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준주거를 확 높여 종상향 해버리자고 하니 굉장히 이거는 경기도 외곽 지역과의 갈등이 심해질 것 같고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가지고는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런 건축비가 좀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한번 올라간 건축비가 내려올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이면은 제 책이 이제 그 거부할 수 없는 미래 그 책에 보면은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이런 마이너스 옵션을 기본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그건 책을 사보셔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 동탄 이동 주민입니다. 장지동 근처에 대형 물류센터 반대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왜 반대하나요? 근데 동탄 이동이면은 장지동은 아닌데 동탄 8동 쪽인데 거기는 어쨌든 동탄 이동이면은 동탄 일신도시 쪽 주민이신데 지나가다가 보신 것 같네요. 왜 반대하냐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동탄 9동에 사는데요. 동탄에 지금 보면 앞에 쿠팡 물류센터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거의 한 100m 가까이 되는데요. 이 쿠팡 물류센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물류 차량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아파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삭막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지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동탄 순환대로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류 차량들에 대한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 공원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건너 다녀야 되는데 그 물류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물류 차량들이 드나들게 되면은 안전에 위배가 되는 것이 있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지금 장지 IC, 실리 IC 이런 곳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엄청 막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장지 IC를 또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 차량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교통 체증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교통 환경 평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통 환경 평가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처럼 지금 결과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장지동 주민들의 생각에 100%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 절차 자체가 사실 이게 화성시에서 계속 막아서야 되는 건데 화성시가 막지 않으려는 것 같아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예. 자, 이준성님 관련해가지고 매일 유튜브를 몇 시간씩 다 찾아보고 계십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죠? 예, 어머니가 그렇다는 건가요? 요양보호사인데 요양보호사분인데요. 본인이 보살펴드리는 78세 여자 어르신은 아프신 몸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준석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매일 이준석과 관련된 유튜브를 몇 시간씩 다 찾아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런데도 저한테도 이준석을 알게 해주셔서 이준석을 응원하며 당원 가입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준석님 만나보는 게 꿈이십니다. 그랬는데요. 요양보호사분께서 이 어르신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챙겨주고 계시네요. 만약에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요. 사랑합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책적 시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피라미드형 구조 또는 항아리형 인구 구조가 되면은 우리 사회의 모든 체계가 이제 흐트러지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체계가
과학이 사실 많은 변수를 가져올 수 있긴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 인구가 폭발하면서 인구 증가 속도가 확 증가하게 된 것은 결국엔 위생의 발달,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력의 증가, 그리고 뭐 의학의 발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예전에 그 어벤져스에 보면은 타노스 있잖아요. 타노스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타노스가 아니 지구라는 공간 아니면 이 우주라는 공간에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인간이 생명이 많이 살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을 너무 많은 사람이 나눠 먹다 보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을 절반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평하게 확률로 그걸 절반으로 가자. 이렇게 했던 게 사실 그게 타노스가 악당의 역할을 나왔지만은 그 영화 속의 메시지는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뭐 타노스가 옳다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AI나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게 되는 거의 모든 생산을 담당하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되면은 결국 그것의 산출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갖게 될 거냐의 문제라면은 인구가 적은 것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역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AI나 로봇에 의한 생산 시대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의 현재 인류의 사회가 부양할 수 있는 한계가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노화가 방지되는 어떤 의학적인 연구가 성공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노화가 방지되거나 아니면은 회춘의 기술, 예를 들어 줄기세포 기술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장기나 이런 거를 회춘할 수 있는 기술이 오게 된다. 여기다 줄기세포 뇌에다가 이렇게 막 갖다 박으면은 뇌세포가 돼가지고 다시 머리가 쌩쌩해지고 뭐 이런 게 있게 된다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좀 이제 특별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는 과학의 발전이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 왜 과학고를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건가요? 이번에 동탄과학고를 저희가 입지도 좋은 데를 확보했는데 민주당의 화성시 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임태교육감한테 엄청나게 반대 의사를 보이게 되면서 결국 화성이 이천시에 밀리는 삼성전자의 화성이 그 하이닉스의 이천에 밀려가지고 과학고를 뺏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동탄 이신도시에 정말 좋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신청을 들어갔는데 그 부지가 신동 쪽에 있는 좋은 부지였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들도 화성을 위한 일이라면 동탄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동참해줘야 되는 것인데 아마 과학고를 이준석이 유치해오면은 굉장히 앞으로 지금까지 동탄에서 본인들이 성과를 못 낸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 것 같으니까 좀 이런 반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제 추측인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동탄을 위한 일, 동탄의 아이들을 위한 일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반대 입장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치는 뽑아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당리당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동탄과학고 다 잡은 고기를 그런 어떤 아주 그런 안 좋은 인식 때문에 놓쳤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거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시설들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11시가 지났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방송들 더 재밌게 할 거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유튜브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눌러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은 제가 MBC 100분 토론 출연으로 저희 밤새도록 라이브가 하루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웬만하면 이동 중에도 라이브 장비를 챙겨서 다니는 상황인데 다소 시간이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모쪼록 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분 토론도 많이 내일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쉬고 모레 4월 2일 수요일 밤 10시에 잊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